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다루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본능들에 대하여 발표할 2학년 6반 6번 김재현입니다. 이 책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총 10가지 본능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간극 본능, 단일 관점 본능, 일반화 본능 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능을 적용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드러난 인종차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단순화되어 있어서 필기도 같이 사용하여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의 목차입니다.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극 본능, 단일화 관점 본능, 일반화 본능 이렇게 3가지 순서대로 본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코로나와 본능에 대해서는 이 앞서 언급한 3가지의 본능을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인종차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간극 본능입니다. 간극 본능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양극만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본능이 예전부터 아주 깊숙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져온 이 4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간극 본능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양반과 노비, 양과 남성과 여성 등 예전부터 우리는 극을 분리하였고 분리를 통해 양극이 극심하게 나뉘어지는 사회가 구성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같이 비교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점도 간극 본능이 만들어낸 예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경제 수준이 발달된 정도에 따라서 나라를 나눌 때 보통 선진국과 후진국, 즉 개발도상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의 간극 본능에 의해서 일어난 사회적 왜곡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원리를 이해함을 통해 간극 본능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나라를 경제적 수준으로 4가지로 나누는 그 말을 인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이 4가지 나라의 수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1단계 나라는 우선 물을 기르는데 1시간이 걸리며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하루의 소득이 2,000원 이하인 나라를 말합니다. 이어서 2단계 나라는 자전거 구입이 가능해지고 하루 소득이 5,000원 이하가 되며 불완전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불완전하게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가 힘든 정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3단계는 오토바이 구입이 가능하고 수도시설과 전기 모두 안정적입니다. 전기를 통한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신선한 요리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2단계와의 차이점으로 3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입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루 소득이 35,000원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고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간의 경제 수준을 4단계로 분리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단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만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를 나누곤 합니다. 이 원리를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간극 본능이 일어날까? 이 두 가지로 극으로 나누게 되는 이 원리를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의 나라를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했을 때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나라를 1단계 나라, 2단계 나라, 3단계 나라, 4단계 나라를 각각 빌딩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4단계의 그래프를 100층가량 되는 높은 건물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100층 높이에서 이제 다른 건물들을 바라볼 때 다른 건물들이 3층인지 5층인지 이것이 다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간극 본능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세상이 단순하게 부유한 집단과 가난한 집단으로 나누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기 쉽다. 바로 간극 본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극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다수를 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보고 사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를 파악함으로써 약 간극의 극단적인 면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단일 관점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단일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본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은 이 본능에 의해서 좋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이루었는 데에 반면 그 과정의 시기에는 독재 정치가 존재하였습니다. 책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서 같이 보자면 2012년부터 2016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10곳 중 9곳은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았다. 이 문장을 통해 단일 관점 본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이 면은 가려진 채 단일적인 관점으로 평가된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피티플리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단면, 주를 결과로 보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본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화 본능은 필요하기도 하며 유용하기도 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본능들과 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다루었던 간극 본능은 우리와 저들을 나누었다면 이번에 있는 일반화 본능들은 저들을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화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범주를 인식해야 하며 자신의 범주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수에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단지 절반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51%도 다수, 99%도 똑같이 다수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와 99% 이 다수 퍼센트 간의 차이 정도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일반화 본능에 대해서 주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인종차별과 본능들, 마지막 챕터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간극 본능과 단일 관점 본능과 일반화 본능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동양인 차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극 본능이 만연하는 사회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양과 동양을 나누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간극 본능을 통해서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양극화가 격화되었으며 이 본능에서부터 제국주의와 서양 우월주의가 파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원인이 되어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이라며 차별과 폭력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과에서만 맞췄던 단일 관점 본능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반화 본능이 적용되어 모든 동양인 전체 집단이 일반화되어서 모두 동양인을 차별하게 되고 혐오 감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범주를 넓히며 모든 동양인들을 코로나의 원흉으로 혐오를 시작하며 차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본능들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차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능들을 적절하게 억압하고 인식하여 더 나은 사회를 발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포럼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본능들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사회에 대해 좋은 기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